예. 그러면 뉴크를 넣는데 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OCIO 하는 것을 건드려 네. 줘야 되거든요. ACES라고 혹시 들어봤죠? 네. ACES에 대해서 아는 걸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들어만 봤습니다. 컴프할 때 혹시 ACES 사용 안 봤나요? 그 설정할 때 해봤죠. 근데 뭔지는 잘 모릅니다. 예. 쪼금 이해하기 까다롭게 지금 개념들이 잔뜩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ASUS 워크플로우가 라이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팅이 에이스. 결국에 우리 컴포지팅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ASUS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ACES 아카데미 컬러 엔코딩 시스템 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업계 표준으로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난 거거든요. 잠깐만요. 에이스. 이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용이긴 한데 한번 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컬러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가 sRGB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모니터를 통해서 눈에 볼 수 있는 컬러의 한계점이 이 게뮤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살짝 둥그렇게 이렇게 요쪽은 뾰족하고 네. 뒤쪽으로 이제 푸른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이 컬러 범위 네. 있죠? 네. 이게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티는 안 나는데 뭐 거의 모를 수도 있어요. 컬러의 전체 이제 모니터가 구현해낼 수 있는 컬러의 모든 것이 예요, 이게. 네.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다운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 파란색 삼각형 안에 있는 컬러만 가지고 있어요, 그 파일은.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JPEG 뭐 이렇게 좀 컴프레스 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컬러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존재하는 컬러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걸 이제 우리가 컴프를 할 때 우리가 라 데이터를 가지고 컴프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이제 뭐 소니 A7으로 찍었을 때 네. 거기 로그로 우리가 보통 찍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네. 혹시 아시죠? 로그의 네. 개념 아시죠? 네. 라나 로그나. 네. 그 개념이 사실 로그를 그냥 바로 라 상태로 이렇게 뉴크나 이런 데 가지고 들어와 보면은 허옇잖아요. 그죠? 네. 허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컬러를 이제 먹이잖아요. 네. 그 허연 이유가 사실 그 컬러가 아무것도 이제 안 먹여 있는 그냥 데이터 상태의 그 수치만 가지고 RGB가 표현이 되니깐 그쵸. 네. 밝은 거는 뭐 1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sRGB에 어떤 사진을 갖다가 이제 그 위에 붙여 버렸을 때 컴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라 데이터는 1 이상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밝기가 네. 태양광 같은 걸 만약 찍었다 치면은 네. sRGB를 사용을 하니까 요만큼의 어떤 영역만 네.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어 약간 비슷하게 이 빨간색 범위 정도 ASS-CG인데 네. 이 빨간색 범위보다 약간 밑에 쪽이 아마 그 로그일 거예요. 제 네. 생각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로그 치면 이제 파나소닉에서 나온 메뉴를 봤을 때 여기 있네요. 709 sRGB는 아까처럼 이제 파란색 범위고 네. 파나소닉에서 쓰는 V 가몇 그죠? 네. 소니로 예를 들어볼까? 소니의 S 가몇? S 가몇인가요? 소니가? 그런 게, 그것도 있어요. 예. 로그 3 S 가못? S 가뭇이라 그러면 뭐라고 부르나 이게 정확하게. GAM 하면 아마 따라 나올 것 같은데. 맞네. 네.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가 좋은 게 이제 그 sRGB 렉 7-9은 요 정도 파란색인데 S 가몇 하면은 이제 소니 EX FX3 FX3. 네. 예, 3. 카메라 정도면 S 가면 S 가면 3 슬래시 S 가면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카메라의 센서가 이 노란색 삼각형까지 다 캡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컬러를. 좋은 말이죠. 그쵸. 컬러를 캡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거 있으면은 왜 보통 이렇게 클리핑 돼버리잖아요. 별로 안 좋은 카메라나 이런 걸 쓰면은 네. 뭐 웹캠으로 찍었다 치면은 웹캠으로 찍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컴프를 하려고 그거를 이제 어둡게 만들어 봤자 네. 그 밝은 이제 그 라이트벌브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그 주변에 이렇게 흐릿한 부분들이 다 흐릿한 채로 클리핑 돼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두워질 뿐이지 전구의 그 자체 그 필라멘트가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필라멘트의 밝기까지 스텝을 캡처를 못하기 때문에 센서가 네네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옐로우까지 우리가 이거를 다 범위를 넓혀놨다 하면은 밝은 곳까지도 클리핑 안 하고 데이터를 더 많은 스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라나 로그 상태에. 네. 근데 이제 노란색 S 가met을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 표현 못하는 약간의 이제 블루랑 그린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네. 근데 이 ASUS는 그 영역 밖의 것까지 다 데이터를 스토어를 한다. 네. 그러니까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쵸. ASUS는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 세계다. 세상이다. 네. 네. 컬러의 세상인 거예요. 음. 언제 이 나머지 영역을 채워나갈지 몰라요. 다 어떤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컬러의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 시스템이 ASUS다. 아우.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ASUS를 우리가 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죠. 네. 사용을 이제 만끽을 해야 되는데 네. 카메라로 이제 어떤 카메라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에이서스 영역 안에서 그 카메라만큼 예를 들어 S가뭇은 이제 그 노란색 저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이 노란색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알려면 누군가가 이 소니 카메라는 이 노란 영역까지만 사용합니다라는 아,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그 알려주려고 만든 데이터가 바로 OCIO입니다. 아, 그게 OCIO였어. 아, 네. 그거였구나. 네. 그래서 OCIO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컨피규레이션들이. 소니 카메라도 존재하고, 알렉사도 존재하고, 아리도 존재하고, 레드 카메라도 존재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버전이 업될 때마다 얘네가 업데이트를 이제 해줘요. 네. 근데 일정 기간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이미 뉴크나 후디니에 존재합니다. 와, 대박. 걔네가 이제 깔아놨어요, 그거를.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면은, 오픈 컬러, 인풋 앤 아웃풋. OCIO죠. OCI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이세스는 아카데미가 만들었어요. 아카데미가 만든 이제 일종의 규정이에요. 법칙.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 OCIO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소니가 만들었습니다. 소니 픽처스. 네. 와, 네, 소니 픽처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VFX 쪽 파이프라인에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컨피규레이션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료로. 그래서 뭐 데모를 보면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이 나오죠. 뭐 이것만 봐서 OCI가 뭔지 당연히 모르죠, 이제 우리는. 이 설명을 봐도 모를 거예요. 에이세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네. 잠깐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시작했어요. 10시까지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OCI를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이 네. 에이세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리고 컬러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에서 컬러 막 이러면은 뭐 다 컬러죠. 우리가 보는 게. 어떤 모니터는 다 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컬러라는 것 자체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라 할 단계가 되면은 로그 정도는 좀 찍어봐야지 카메라로 약간씩 이제 그 컬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럿 같은 네. 거를 붙이면서 네. 그 결국에 이제 채색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밑그림에 우리가 럿을 붙이면서 컬러를 입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S게 하면 소니로 찍으면 이 노란색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영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영역대에 무언가를 컴프를 한다면은 절대 이게 그 데이터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컴프가 이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세스로 이제 렌더를 했을 때는 그 영역 바깥에까지 다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제약 없이 컴프가 가능하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에이세스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거는 여기 후디니. 네. 그리고
우리 친구 뉴크. 그죠? 네. 뉴크와 후디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서스의 그를 사용할 수 있게끔 OCIO가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액티베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조금 네. 헷갈려요, 그게. 그래서 입문자인 경우에 처음 우리가 뉴크를 먼저 이제 킨다 했을 때, 다시 갈게요. 이것도 없애고. 뉴크를 처음 켰을 때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빈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뉴크를 배워봤다. 네.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접해봤다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셋업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S 단축키를 누르면은, 단축키 S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죠? 어떻게, 바꿨던 걸로 기억하고. 네. 계속. 집어넣고, 네,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디렉트 세팅. 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스튜디오에서 시작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 레인지 같은 게 이제 샷별로 다 자동으로 이제 우리 쓰는 툴들이 이제 1001에서 뭐 1050 뭐 이렇게 셋업이 돼 있고, 프레임 레이트도 각 쇼마다 다 셋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포맷도 이제 다 셋업이 돼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스튜디오 자체에 컬러 셋업도 다 셋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OCIO를 아예 그냥 액티베이트 시켜놓고 그냥 문을 잠가버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나 이렇게 저희 중급자 그리고 거의 상급자 아니면 슈퍼바이저 레벨도 재밌는 거는 이 OCIO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도 답을 못 해줘. 슈퍼바이저가. 본인도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뭔가 조금 한두 번 업데이트되고 쇼마다 달라져 버리니까, 왜냐면 각 쇼마다 찍은 카메라가 다르고, 내가 이 쇼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소니로 찍은 카메라의 어떤 쇼를 준비를 막 하다가 네. 다른 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맨날 점퍼라운드 하잖아요. 프로듀서가 이 쇼 했다가 저 쇼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어떤 꼭 필요한 정보들이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당연히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이 본인도 지금 한 3일 밤 새고 막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제 아티스트가 자기 쇼에 이제 온볼딩을 했는데 그냥 샷 주고 빨리 해라 정도지. 예. 이 샷이 어떻게 컬러 스페이스가 적용이 되어야 하고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귀찮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초보자 단계에서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컴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큰 스튜디오는 해주나요? 큰 스튜디오는 이제 아예 질문조차 안 하게끔 모든 프리셋이 다 설정이 돼 있어서 그냥 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편하네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큰 스튜디오의 슈퍼바이저 레벨로 됐고 이제 뭐 컴프 TD가 됐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셋업을 해줘야 되는 포지션으로 갔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못 해줄 뿐더러 이거를 일부분만 알아도 또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레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기 안에 뉴크 안에 집어넣고 그게 인터넷에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라로 올 수도 있고 카메라 이제 그런 부분으로 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포맷들을 막 들어오다 보면은 제대로 된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프로브 받으려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처음부터 그래도 개념조차 탑재가 돼 있으면은 내가 어떤 엘리멘트가 나한테 오건 간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건. 한 번쯤은 이 컬러가 제대로 맞나라는 이제 퀘션을 이제 우리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해도 대성공이죠, 사실.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쳇바퀴 굴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는 모든 컬러를 맞춰야 되는 이제 컴포지터 입장에서는 컬러를 맞춰야 되는 그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컬러에 대한 것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컴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라이팅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후디니를 많이 이제 작업을 할 건데 후디니에서 이제 렌더를 우리가 해서 뉴크로 어차피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이제 컴프랑 아웃풋을 내려면은 이제 뉴크에서 이제 모든 최종적인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뉴크 먼저 우리가 일단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뉴크를 켰을 때 다른 거 이제 다 생략하고 일단 프로젝트 세팅 누르고 OCIO를 이제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뉴크 안에서. 그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컬러 탭 있죠? 네. 여기를 한번 딱 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초보자가 뭐 처음부터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급자도 안 써봤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작은 스튜디오도 뭐 사장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그런 셈인 거예요. 왜냐면 뉴크 키고 S 눌러 세팅 들어간 다음에 한 탭 옆으로 가서 예? 컬러 그쵸?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OCIO가 딱 있어요, 여기. 네. 그럼 이제 찾았다.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죠. OCIO를. 그 다음에 각 OCIO 자체가 아까 설명했듯이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다 그랬잖아요. 소니는 뭘 쓰고, 뭐, 아리는 뭘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 컨피규레이션을 갖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누크에 이제 릴리즈 될 때마다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OCIO가 누크한테. 그러면 이번 누크 17, 저는 17.0 V3를 쓰는데, 이 17.0 V3의 누크에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OCIO가 넣어줬을까? 네. 보려면은, ACES 컨피규레이션을 줬어요. ACES 컨피규레이션 안에 이제 버전 2.20이 있고 3.00 SS 버전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CG고 스튜디오 컨피규레이션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일단 3.0.0으로 이제 가볼게요. 저는 1.0 버전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닌가? 이게 앞에는 1.3이고 뒤에는 2.1이라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뭐 2.1로 가도 되고 지금 버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누크에서는 우리가 OCIO를 액티베이트 시키게 돼요. 네.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한번 이제 이 실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엘리멘트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라이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는 HDRI예요. HDRI. 예. HDRI, High Dynamic Range Image. 그렇죠? 그 HDRI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폴리헤븐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폴리헤븐. 예전에 들어간 적 있죠? 선생님 네, 알려주셔가지고. 그렇죠. 폴리헤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텍스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텍스처 할 때도 다 에이세스 워크플로우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HDRI를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가장 예쁜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EXR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EXR. 네. 네. HDR 받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근데 일단은 네. 지금 EXR로 받을게요.
왜냐면 후디니에서 HDR을 못 읽을 수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제가 다운받은 거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누크에서 볼 때는 1번 누르면은 뷰어로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냥 제가 지금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OCIO를 제가 껐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뷰어에 몇 개 안 돼요. sRGB, 뭐 렉 709, 렉 1886 이 정도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 받아가지고 보는 아까 그 sRGB 조그만 개물 정도만 이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ACS를 통해서 확 넓혀버려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EXR이 들어온다 해도 EXR 자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6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32비트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웃풋을 항상 내죠. 16비트로 맞춘다 하면은 이제 16비트로 내면 되는데, 근데 sRGB로 이미 이 상태에서 뷰어를 설정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어쨌거나 sRGB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sRGB 정도만 이제 렌더 아웃 할 때 그만큼의 이제 컬러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SUS의 이제 그 활용도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뷰어가 이제 sRGB고 우리가 이제 엘리멘트를 갖고 왔을 때 이쪽에서 그 인풋 트랜스폼을 보면은 리니어로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뭐 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리니어로 돼 있는데 ASUS OCIO를 통해서 ASUS 바꾸자마자 얘가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왜냐면은 ASUS 설정이 아니니까. 이 뷰어도 그렇고 이 이미지도 그렇고 네. ASUS가 그 우리한테 OCI를 통해서 준 컨피규레이션이랑 맞지 않는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를 줄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이제 학생이나 이제 스튜디오인데 파이프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ASUS를 어떤 사람이 셋업을 해놓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넣었는데 에러가 떠버리면은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냥 일반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떠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CIO로 딱 하자마자 그리고 ASUS 스튜디오로 가자마자 에러는 안 나네요. 제가 에러가 난다라는 거는 이거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OCIO 컨피규어를 하나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가 누크를 재시작했을 때 OCIO가 빠졌다. 네. 그럼 그때 에러가 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설정은 OCIO에서 온 설정인데 네. 이 컬러 컨피규레이션이 누크로 바뀌어 버리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 누크를 재시작해서 OCIO가 빠진 상태에서 ASUS로 작업한 파일을 열게 되면은 전부 다 에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패닉이 되는 거죠. 망했다. 망가졌다, 뭐가. 네. 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다시 컬러 스페이스 여기 매니지먼트로 가서 OCI로 바꿔주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컴프를 그냥 컴프 망했구나 하고 사진 같은 거랑 엘리멘트를 다시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컴프가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작업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컬러가 망가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 요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 HDR 일단은 HDR이 EXR로 들어와서 OCIO를 통해서 ASUS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각 다운로드를 받는 이제 그 사이트마다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잘 다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폴리 헤븐이면은 내가 폴리 헤븐에서 다운을 받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작업을 할 때. 네. 오케이. 홀리. 그래서 썼다 리드 봐. 노드에 네. 알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네, 리드 노드에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폴리 헤븐에서 다운로드한 거를 우리가 작업용 할 수 있는 용으로 바꾸려면은 폴리 헤븐은 그냥 EXR도 리니어 sRGB의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게끔 해놨어요. 그 말인즉슨 이 들어온 파일이 리니어 sRGB로 셋업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컬러 스페이스 가서 유틸리티 가서 리니어 렉 709을 클릭을 해줘야 돼요. 살짝 푸르게 바뀌어요, 색깔이. 이게 맞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위에 sRGB 렉 709 디스플레이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군요. 네. 됐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워킹 컬러 스페이스가 ASUS CG이기 때문에 네. OCIO 컬러 스페이스를 통해서 인풋이 sRGB고 아웃 그러니까 즉 뉴크 자체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황 ASUS CG 상황을 연출을 해줘야 돼요. 얘를. 그러려면은 이제 들어오는 인커밍 그 소스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걸 IDT라고 그러거든요. Input Device Transform. 디바이스 트랜스퍼. 네, Input Device Transform이 현재 sRG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OCIO Color Space 노드를 하나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 소스는 sRGB다. 네. 그래서 똑같이 유틸리티 가서 Linear Rec 709 sRGB로 설정을 해줘요. 네. 그리고 ODT, 즉 Output Display Transform은 ASUS CG다. 왜냐? 나중에 우리가 후디니를 ASUS CG 공간에다가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후디니도 이제 OCI를 통해서 ASUS를 액티베이트 시킬 거야. ASUS CG를.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sRGB로 들어온 애가 ASUS CG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후디니에서 이 HDRR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후디니는 ASUS CG 이제 설정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지금 작업이에요. 또 후디니에서 HDR을 쓰려고 하는 라이팅을 위해서 HDR을 쓰려고 하는 준비 작업이다. 지금은. 그 아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해서 ASS CG를 쓸 거니까 ASS CG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후디니에서 제대로 된 컬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렌더할 때 라이팅이.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렌더를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디파트먼트 작업한 매트 페인팅이나 컴프를 할 때 왜 자꾸 CG가 그 CG 렌더가 파랗고 빨갛고 이 색깔이 이상하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색감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켜 놓는 방법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노드를 넣고 이제 렌더아웃 할 거예요. 여기도 조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법칙이 ASS를 쓸 때. 네. 제목에다가 ASS CG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각 프로그램들이 이건 ASS CG구나 하고 알아듣고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디니 같은 경우가 이 파일이 들어올 때 이 파일 이름이 뭔지를 인식을 하려고 하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 로드를 놨을 때 파일 이름에 저장을 할 때 HDRI ASSCG.exr이라고 ASSCG라는 말을 뒤에 붙여줘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세이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안정적으로 32비트 플롯으로 올려줍니다. 네. zip은 괜찮아요. 이제 컴프레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후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이제 프레스 디컴프레스 될 수 있는 이제 파일 형태인 거예요. zip 파일이. 네. 그러고 나서 아웃풋 트랜스폼을 ASS CG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렌더 누르면 돼요. 그럼 이 파일은 이제 후디니에서 쓸 수 있는 EXR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네. 폴링헤븐에서 받은 HDR EXR 버전을 컬러 스페이스 통일을 시킨 뒤에 ASS CG로 렌더아웃 한 작업이 끝난 겁니다. 브레이크를 가지겠습니다. 예. 5분 브레이크하고 다시 네. 만나 뵙도록 하죠. 예, 선생님, 재밌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